야, 너 같은 년이 여기 왜 와? 나가. 우리 가게는 정상적인 사람들만 받는다. 그 목소리가 버거가게 안을 가득 메웠다. 서울의 번화한 홍대 거리, 저녁 8시.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매니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민지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하러 온 것뿐이었다. 손에는 작은 가방, 입에는 미소. 하지만 매니저의 눈에는 그녀의 짧은 머리와 캐주얼한 복장이 비정상으로 보였나 보다. 민지는 레즈비언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죄였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다. 무슨 소리예요? 저 그냥 버거 먹으러 왔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니저는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애들이 오면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 나가라고. 그는 민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가게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지는 저항하려 했지만 눈물이 고였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다. 깊은 상처였다. 그날 밤,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서울의 작은 원룸, 창밖으로 네온 사인이 번뜩였다. 그녀는 25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가족은 모르고 친구들도 몇 명뿐. 그 버거 가게 사건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왜 나만 이런 취급을 받지? 민지는 핸드폰을 들고 소셜미디어를 켰다. 비슷한 경험담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 다음 날, 민지는 출근길에 그 가게를 다시 지나쳤다. 마음이 불편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었다. 이번에는 매니저가 없었지만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젊은 여직원이 눈에 띄었다. 수영이었다.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어서 오세요. 어제. 죄송했어요. 수영의 목소리가 낮았다. 민지는 놀랐다. 당신이 봤어요.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니저님 행동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 대화가 시작이었다. 수영은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대학생이었다. 법대를 다니며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다. 민지와 수영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LGBTQ 권리가 아직 부족해요. 그런 차별이 일상적이죠. 수영의 말에 민지는 공감했다. 그녀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수영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그날, 민지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지와 수영은 자주 만났다. 홍대의 카페, 한강 산책로. 봄바람이 불어오는 4월, 벚꽃이 피었다. 민지 씨, 당신 덕분에 용기가 생겨요. 수영이 말했다. 민지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매니저의 모욕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정의를 원했다. 단순한 사과가 아닌 변화. 한편 민지의 가족은 여전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로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민지는 숨길 수밖에 없었다. 친구 하나가 알았지만 그마저도 그냥 참아라고 조언했다. 사회의 압력이 그녀를 짓눌렀다. 수영은 민지를 도왔다. 신고하자. 인권위원회에 그녀는 법 지식을 공유했다. 민지는 망설였다. 공개되면. 가족이 알면. 수영은 손을 잡았다. 함께 할게요. 그 손길이 따뜻했다. 민지는 처음으로 사랑의 싹을 느꼈다. 민지와 수영의 만남은 점점 깊어졌다. 여름이 다가오던 6월, 서울의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맥주 한 캔, 한국 음식이 제일 좋아. 이민지가 웃으며 말했다.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특히 어머니가 해주시는 비빔밥 하지만 수영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그녀의 가족은 부유했지만 아버지는 엄격했다. 딸이 법대 가는 건 좋지만 이상한 일에 끼지 말라는 말. 민지는 매니저 사건을 신고했다. 수영의 도움으로 증거를 모았다.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인권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매니저는 뻔뻔했다. 그냥 장난이었어. 차별 의도가 없었어. 그의 변명에 민지는 분노했다. 수영은 법적으로 대응하자라고 말했다. 그녀는 민지의 변호를 자처했다. 아직 학생이지만 열정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둘의 감정이 싹텄다. 비가 오는 날 수영의 집 근처 카페. 민지 씨, 나 당신 좋아해. 수영의 고백이 갑작스러웠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도. 그런데 무서워. 사회의 시선, 가족의 반대. 하지만 그날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부드럽고 따뜻한. 한국 드라마처럼 로맨틱했다. 그러나 충돌이 시작됐다. 민지의 친구 지은이 알았다. 레즈비언. 그건 안 돼. 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지은의 말은 배신이었다. 그녀는 민지의 비밀을 퍼뜨렸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상사는 개인사지만 이미지에 안 좋아라고 했다. 민지는 울었다. 수영이 위로했다. 함께 이겨내자. 매니저 사건은 고조됐다. 가게 주인이 소환됐다. 그는 매니저를 변호했지만 증거가 쌓였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LGBTQ 차별 사례라는 기사가 나왔다. 민지는 익명으로 인터뷰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수영의 가족도 문제가 됐다. 아버지가 알았다. 법대생이 그런 짓을 해. 그만둬. 그는 수영을 압박했다. 수영은 눈물을 흘렸다. 아빠, 이건 정의예요. 사랑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 명예를 생각해라고 말했다. 수영은 갈등했다. 가을이 왔다. 9월, 추석 연휴. 민지는 가족 집에 갔다. 어머니의 한식 상차림, 송편과 전.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민지야, 남자친구는 어머니의 물음에 민지는 침묵했다. 그날 밤, 그녀는 수영에게 전화했다. 보고 싶어. 수영은 나도. 포기하지 마. 사건은 재판으로 갔다. 민권 소송. 매니저는 여전히 무례했다. 그 여자가 과민한 거야. 법정에서 민지는 증언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수영이 옆에서 지지했다. 당신 강해. 재판은 고통스러웠다. 10월, 서울지방법원. 추운 바람이 불었다. 민지는 매일 출석했다. 매니저의 변호사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들이 나왔다. 수영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저는 그 가게 직원이었습니다. 매니저의 차별적 발언을 직접 들었어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 밖에서 민지의 삶은 엉망이었다. 소문 때문에 직장에서 따돌림을 받았다. LGBTQ. 회사 이미지가 동료들의 속삭임. 민지는 사표를 고려했다. 수영은 버텨. 이게 변화의 시작이야 라고 말했다. 그들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이 일찍 걸린 11월. 한국의 겨울이 아름다워. 민지가 말했다. 수영은 손을 잡았다. 공개적으로. 용감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배신이 깊어졌다. 수영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과거 연인, 지금은 적. 그는 수영의 비밀을 폭로했다. 수영이 레즈비언이야? 웃기네.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수영의 대학 친구들이 등을 돌렸다. 너 같은 애랑 친구하기 싫어. 수영은 무너졌다. 민지가 안아줬다. 내가 있어? 가족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알았다.
민지야, 그게 사실이야? 어떻게 어머니는 울었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전통적인 한국 가정, 명절 때 모이는 가족. 하지만 이제 깨졌다. 민지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 사랑이에요. 이해해주세요. 수영 쪽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법대 그만두고 시골로 가라고 했다. 어머니는 중재하려 했지만 실패. 수영은 아빠, 제 인생이에요 라고 외쳤다. 그날 그녀들은 한강 다리에서 만났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포기할까? 민지의 물음에 수영은 아니. 사랑하니까. 재판의 고조. 매니저가 증언대에 섰다. 후회 안 해. 그런 사람들이 문제야. 청중이 웅성거렸다. 판사는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지는 희망을 봤다. 겨울이 깊어졌다. 12월, 눈이 내렸다. 서울의 거리가 하얗게 물들었다. 민지와 수영은 작은 카페에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었다. 내년에는 더 나아질 거야. 로맨틱한 순간.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새해가 밝았다. 1월, 재판 판결날, 법정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판사는 피고의 행동은 명백한 차별. 벌금과 사과 명령,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승리였다. 매니저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그래도 정의가 실현됐다. 언론이 보도했다. 버거가게 차별 사건, LGBTQ 권리 승리, 민지는 영웅이 됐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단절.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수영의 아버지도 마찬가지. 둘의 사랑은 깊어졌다. 봄이 다시 왔다. 3월, 남산공원. 벚꽃 아래 벤치. 민지 씨, 영원히 함께할래? 수영의 프로포즈 같은 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사랑의 가장 로맨틱한 순간.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배경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충돌. 수영의 전 친구가 복수했다. 가짜 소문을 퍼뜨렸다. 수영이 돈 때문에 한 짓 수영은 상처받았다. 왜 나한테 그래? 민지가 위로했다. 믿어. 우리는 강해. 민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활동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가.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해. 그녀의 연설이 울렸다. 수영은 법대를 졸업하고 인권 변호사가 됐다. 가족 화해의 실마리.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지야, 보고 싶어. 눈물의 재회.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버지는 여전히 멀었지만 어머니의 변화가 희망이었다. 수영 쪽도.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수영이 간호했다. 아빠, 제 선택 존중해주세요.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서서히 마음이 열렸다. 여름 다시. 6월, 그들은 여행했다. 제주도. 바다와 한라산. 한국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네. 민지가 말했다. 수영은 웃었다. 너와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 로맨틱한 산책. 제주 올레길에서 손잡고.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 매니저가 복수했다. 가게를 그만두고 민지를 스토킹. 내가 내 인생 망쳤어. 위협 메시지. 민지는 두려웠다. 수영이 경찰에 신고. 보호할게. 고조된 긴장. 매니저가 집 근처에 나타났다. 나가. 민지의 외침. 수영이 달려왔다. 대치. 경찰이 왔다. 매니저 체포. 이게 끝이야. 민지는 안도했다. 그 사건 후 둘은 더 가까워졌다. 가을 결혼식 같은 모임. 친구들 초대. 전통 한복 입고.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축하해. 눈물과 웃음. 가족 완전 화해. 민지의 아버지가 왔다.
미안했다. 행복해라 일수영의 아버지도. 딸아, 자랑스러워. 사회 변화. 민지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다. 96에서 정의로 베스트셀러. LGBTQ 권리 운동에 기여. 겨울 다시. 12월 크리스마스. 서울 타워 아래. 1년 전 우리 만남 민지가 말했다. 수영은 반지를 끼워줬다. 영원히. 결말은 인문적. 그들은 행복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차별은 줄었지만 여전히 싸움. 사랑은 승리해 그들의 메시지. 민지는 디자이너로 성공. 수영은 변호사, 함께 사는 집, 서울 아파트. 매일 아침 김치찌개. 한국의 일상이 우리 사랑이야. 끝. 정의와 사랑의 승리. 바이 키치 없이 희망으로.